마지막 주제 뉴스 요약하고 문서화하기입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유튜브에 있는 유튜브 영상에서 임의 영상에서 그 mp3 파일만 추출을 했어요. mp3 파일을 추출했으니까 그거에서 어 아까 그 휘스퍼 있었잖아요. 휘스퍼가 뭐 하는 거예요? 휘스퍼가 그 음성을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였잖아요. 그러고 했잖아요. 휘스퍼 이용해서 그 mp3 파일의 내용을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챗 GPT에게 사용자 입력으로 주는 거죠. 근데 그 사용자 입력으로 주기 전에 프롬프트를 달 거예요. 프롬프트가 이렇게 네 가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뉴스를 요약하기 위한 프롬프트,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 항목을 추출하는 프롬프트, 액션 포인트라는 걸 그 추출하는 프롬프트, 또 하나는 핵심 포인트를 추출하는 프롬프트, 그리고 감성 분석, 그 뉴스가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감성 분석하는 프롬프트를 만들 거예요.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 GPT에게 아까 뉴스 기사를 텍스트로 변환한 거를 주는 거죠. 주고 프롬프트대로 답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요약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항목 추출도 할 수 있고요. 키포인트 추출도 할 수 있고요. 감정 분석도 할 수 있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프롬프트 얘 말고 다른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 텍스트를 GPT에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걸 하게 되는데 이것도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서 실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은 어이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사진. 아까 그 사진이죠. 일단은 프롬프트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메모장에다 붙여 놓고 그 메모장에 붙여 놓은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을 쓰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이렇게 4개의 프롬프트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했다고 해요. 이거 언제 타이핑합니까?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게요. 그 다음에 각 프롬프트마다 반복적인 작업을 할 거니까 그 네 번 작업해야 하잖아요. 네 가지 다 추출해야 되니까 4번 작업해야 되니까 저거 가지고 어 요 프롬프트 이용해서 어떤 텍스트를 주면은 뭐 요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핵심 포인트를 추출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일단 이거 실행하고요. 함수 이름을 텍스트 언더바 익스트랙션이라고 할 겁니다. 텍스트를 첫 번째 인수로 놓고 두 번째 인수를 프롬프트로 받을 거예요. 이건 함수인데 이따가 여기 4개의 프롬프트를 각각 한 번씩 넣어서 해볼 거예요. 한 번씩 넣어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그 GPT-4 미니를 써서 프롬프트와 요 인수로 전달된 텍스트를 이용해서 GTP 응답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프롬프트가 뭐냐에 따라서 뭐 서머리 아니면 키포인트, 뭐 액션 아이템, 그 다음에 감성 분석 등의 작업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코드를
4번 작성하는 게 귀찮아서 한 번만 작성하고 호출에 쓰려고 함수 만드는 거예요. 네, 리스폰스는 client.chat. completations에 create 여기다가 모델 지정해야죠. 모델은 GPT-4 미니로 하겠습니다. GPT-4 미니로 하고요. 템퍼러처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템퍼러처 0이라고 하면은 사실적인 내용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스에 여기다가 그 2개의 딕셔너리를 넣을 건데 하나는 뭘 넣을 거냐면요, 프롬프트를 넣을 거예요. 프롬프트. 그래서 프롬프트는 롤이 시스템해야 된다고 했죠. 시스템. 그리고 컨텐트는 여기 함수 인수로 전달된 이 프롬프트를 컨텐트로 할 거예요. 프롬프트. 그리고 두 번째 딕셔너리는요, 롤이 유저 롤입니다. 사용자 입력이죠. 사용자 입력이 그 아까 mp3 파일을 어떻게 해요? 읽어가지고 그 mp3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했죠. 그 변환된 텍스트가 여기 이 화면에 이 텍스트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자의 입력으로 할 거예요, 이거죠. 컨텐트는 텍스트가 되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응답을 받으면은 그 응답을 받은 거에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반환하도록 합니다. return response choices의 0번째 거에 메시지 필드에 컨텐트를 리턴하죠. 요걸 하나 만들어 놓죠. 얘를 만들어 놓고 요걸 호출하면 되는데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는요, 텍스트 익스트랙션 하고 이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뭘 넣어야죠. 아주 긴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그 프롬프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는 이렇게 이거 뭐냐면 아까 위에 있는 여기 센티멘트 프롬프트 있죠.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쓴 거예요. 텍스트, 이게 텍스트고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는요, 서머리 프롬프트를 할 거예요.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함수를 이 함수를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동작은 하죠. 지금 서머리 프롬프트는 요약하라고 했는데 지금 텍스트를 감성 분석과 관련된 텍스트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나오면은 이 함수는 동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함수는 동작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 텍스트를 뭐가 들어가게 해요? 그 뉴스 기사 있죠. 뉴스 기사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가 저기 들어가게 할 거예요. 요거는 위에 있는 이 함수가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죠. 일단 이거 테스트 하셔야 돼요. 테스트하고 이게 잘 되면 이제 뭐 하냐면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 아까 말벌 이야기 있었잖아요. 말벌 이야기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 코드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코드는 제가 지워버리고 동작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오디오 파일 패스는 news.mp3로 할 거고요. 아까 그 with 오픈 오디오 파일 패스를
읽기 바이너리 형식으로 읽는데 as 오디오 파일 이렇게 파일을 열어 있는 동안 열었으면 닫아야 되거든. 열어 있는 동안 그 아래 그 아까 오디오의 트랜스크립션즈 그러니까 휘스퍼가 엔드포인트가 두 개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음성을 영어로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스퍼 이용한 트랜스크립션즈 모델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뉴스 텍스트를 받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오디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은 트랜스크립션즈예요. 트랜스크립션즈 create고 여기에 모델이 휘스퍼 1 모델. 그 다음에 파일은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리스폰스 포맷이 디폴트가 제이슨인데 우리 굳이 제이슨까지 필요 없거든요. 텍스트로 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뉴스 텍스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실행한 다음에 아까 mp3 파일 업로드 했었잖아요. 뉴스 mp3 파일. 그쵸? 요거를 가지고 하고 이거 실제 잘 됐는지 프린트 해보면 되죠. 뉴스 텍스트 프린트 해보면은 그러니까 말벌이 극성인다는 거. 텍스트로 잘 만들어졌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음성 텍스트로 변환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이 텍스트 익스트랙션이란 함수 이용해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뉴스를 요약해야겠죠. 요약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함수 호출하면 되죠.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수 이 텍스트에는 뭘 넣냐면요. 이 뉴스 텍스트를 넣어야겠죠. 뉴스 텍스트를 넣어야겠죠. 자, abstract summary라는 변수에다가 텍스트 익스트랙션 함수 호출하는데 첫 번째 인수는 뉴스 텍스트예요. 두 번째 인수는 서머리 텍스트라고 할까요? 서머리 프롬프트죠. 서머리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이거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abstract 서머리 해보면요. 아까 그 뉴스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건데 요약 내용이 아까 거보다는 좀 짧겠죠. 이렇게 좀 짧아졌죠. 훨씬 그렇잖아요. 텍스트 익스트랙션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서머리 프롬프트만 이용해서 앱스트랙 서머리를 그러니까 그 요약을 추출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도 필요해요? 키포인트 추출도 필요하죠. 키포인트는 텍스트 익스트랙션 첫 번째 인수는 항상 뉴스 텍스트 두 번째 인수는 프롬프트죠. 키포인트 프롬프트를 넣으면 되겠죠. 키포인트 프롬프트 마찬가지로 액션 아이템즈는 텍스트 익스트랙션 이용해서 첫 번째는 뉴스 텍스트 두 번째는 액션 아이템 프롬프트 그러면 액션 아이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센티멘트 감성 분석도 해야 된다고 했죠. 텍스트 익스트랙션 하고요. 뉴스 텍스트 그 다음에 감성 분석은 센티먼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린트 문 아래쪽은 주석 처리하죠. 이렇게 하면은 뉴스 기사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요약, 그 다음에 키포인트, 액션 아이템, 그 다음에 감성 분석 등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사하고 채팅창에다 붙여 넣어드렸어요. 다음은 아까 그 이렇게 추출한 정보를 그냥 파일이 아닌 일반 화면에만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이거를 문서화하는 걸 하겠습니다. MS 워드 파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MS 워드 파일로 만들 때는 항상 아래 한글은 안 되나? 안 됩니다. MS 워드 파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파이독스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 독스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하면은 그 파이썬의 텍스트 데이터를 MS 워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이거 설치하고 독스라는 라이브러리 모듈 아래 도큐먼트라는 클래스 이용해서 도큐먼트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 문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뉴스 데이터 내용을 이 독스라는 객체 이용해서 뭐 제목이나 아니면은 문장을 추가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포 반복문이 만들어졌잖아요. 포 반복문이 만들어졌는데 이 포 반복문은 뉴스 데이터라는 변수에 아이템즈라는 함수로 호출했는데, 이 뉴스 데이터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익스트랙션 함수 이용해서 뉴스 텍스트와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용해서 추출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앱스트랙 서머리, 키포인트, 액션 아이템즈, 그 다음 센티멘트 등을 뭐로 만드냐면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딕셔너리 구조로 만들어요. 딕셔너리 구조로 만들면은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걸 이용해서 실제 MS 워드 파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타이핑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는 이미 이렇게 텍스트 익스트랙션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다 뽑아 왔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확인해 보려면 프린트만 넣어 보시면 되겠죠. 출력이 잘 되면은 이거 이용해서 제가 뭘 만들 거냐면 뉴스 데이터라는 파이썬의 딕셔너리라는 걸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의 키는 앱스트랙 서머리고요. 그 다음에 값은 앱스트랙 서머리. 키는 문자열로 앱스트랙 서머리, 값은 앞에서 추출한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 그 다음에 키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키밸류쌍으로 키포인트 넣었고요. 액션 아이템즈도 마찬가지로 액션 아이템즈 넣고요. 센티먼트도 똑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은 것이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려면은 프린트 구문을 실행시켜 보면 돼요. 프린트하고 뉴스 언더바 데이터라고 실행시켜 보면은 정상적이면 이렇게 중괄호 하고 키, 그 다음에 값은 뭐 요약 정보, 아니면 뭐 저 뒤에 보면 이제 키포인트 정보 등이 쭉 다 붙을 거예요. 뉴스 데이터에 너무 길어서 그렇죠? 이렇게 딕셔너리 만들어 놨죠. 이 딕셔너리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요, 이제 MS 워드 파일로 만들어야죠. MS 워드 파일 만들려면은 파이썬 다시
독스라는 라이브러리 설치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코드는 질문이 텍스트로 변화는 되고 그 이후에는 제공된 텍스트가 없다고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에러 메시지 전체를 보여주시면 제가 결국 에러를 찾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파이썬 독스 라이브러리도 설치하시고요. 설치하세요. 저는 설치가 잘 됐죠. 설치가 잘 됐으면은 이제 계속 설명할까요? from docs import document. 파이썬 이용해서 MS 워드 파일로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독스라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파이썬 독스 라이브러리 안에 도큐먼트라는 클래스 이용해서 도큐먼트 객체를 만듭니다. 이 도큐먼트가 뭐냐면요, 그 MS 워드 문서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큐먼트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반복문으로 아까 그 딕셔너리로부터 키하고 밸류를 빼옵니다. 뉴스 데이터에 아이템즈라는 함수 호출하면은 아까 그 딕셔너리에서 키하고 밸류를 하나씩 빼오죠. 언제까지 빼오냐면은 다 소비할 때까지 빼옵니다. 그래서 그 원래 헤딩이 있었는데, 아니 헤딩이 있었는데가 아니고 헤딩을 하나 만드는데, 헤딩은 빈 공백에다가 단어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공백으로 연결해요. 근데 뭘 연결하냐면은 그 키 있죠, 키가 뭐냐면 아까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을 때 이거거든요. 어떤 거는 언더스코어 캐릭터로 돼 있죠. 언더스코어 캐릭터로 돼 있는 걸 언더스코어 캐릭터로 나눠요. 나눈 다음에 그러면 어떤 거는 두 단어가 되고 어떤 거는 한 단어가 되겠죠. 나눠서 얘네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MS 워드의 제목으로 만들 거예요. 제목으로 만드는데, 그러려고 자 키에서 스플릿 하는 거죠. 뭘로 스플릿 하냐면요, 언더스코어 캐릭터로 스플릿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대문자로 바꿔서 공백으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독점 add 헤딩하고 여기다가 그냥 키라고 쓰셔도 돼요. 여기다 키라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소문자 그리고 밑줄 문자로 이어진 그 아까 딕셔너리 키가 그냥 그 제목으로 되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냥 대문자로 만들어질 뿐이죠. 전 여기다가 헤딩하고 레벨은 1 하면요, 그 제목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MS 워드 파일의 제목 레벨을 설정하고, 독점 add 패러그래프하고 일반 문장으로는 이제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add 패러그래프 된 다음에 빈 줄 하나 넣고 싶으면요, 독점 add 패러그래프 하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되죠. 이거는 이제 빈 줄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고 반복문이 다 끝나면요, 독점 세이브 합니다. 세이브 하는데 뉴스 언더바 info.docs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5분만 참으시면 끝나요. 예, 졸리더라도 끝까지 실행해 볼까요? 근데 여기 뉴스 데이터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는 보내드렸잖아요. 요것도 보내드리죠. 이거 제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이거 금방 실행되죠? 여기에 무슨 파일이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newsinfo.docs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거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그 MS 워드 파일로 열면은 요렇게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가 사실 길진 않아요. 물론 이제 처음 파이썬을 접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려운데, 한글이 깨져 나오는 건 MS 워드로 열지 않고 다른 거로 열어서 그래요. 그 노트북에 MS 워드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한글 워드나 아니면 뭐 메모장으로, 아니면 그 저기 워드패드 등으로 열면 깨져요. 그래서 그 MS 워드로 여셔야 됩니다. MS 워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오, 어, 제가 열어볼까요? 저는 잘 되는데요. 제 컴퓨터에서는 잘 열리는데요. 방금 쌤께서 보내주신 거 제가 내려받아서 열었거든요. 파일명을 제가 뉴스인포 1로 바꾸고 열었는데 잘 열려요. 다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은 MS 워드가 인코딩이 설정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는데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테스트 독스도 잘 열리는데요. 제 컴퓨터에서는 잘 열리는데 계속 한글이 깨지. 왜 그럴까요? 요걸 실행하시면은 파일이 어디 있냐면 컨텐트 안에 있어요. 컨텐트 안에 뉴스 인포라는 파일 안에 있습니다. 컨텐트 안에 파일이 만들어져요. 지금 독점 세이브 하면은 컨텐트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작업하실 땐 여기 폴더 클릭하시고 상위 폴더를 안 넘어가야 돼요. 상위 폴더로 넘어가면 요런 목록이 보이잖아요. 귀찮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상위 폴더로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 컨텐트 안에, 요 컨텐트 안에 MS 워드 파일이 만들어지습니다. 혹시 그 MS 워드 버전이 낮아서 한글이 깨질 수도 있어요. 여기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인코딩 문제, 그다음에 그 MS 워드의 버전이 낮아서 그런 문제, 아니면은 폰트가 없는 경우. 근데 지금 요 폰트는 없을 리가 없어요. 디폴트로 사용한 폰트니까 없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해서 워드 파일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잘 만들어집니까? 잘 만들어지셔요? 그래야 돼요. 몇 번이 한글이 지금 깨지는데요. 한글이 깨지면 확실히
혹시 아래 한글 있으면은 아래 한글에 그거를 보시는데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텍스트 파일은 안 되나요? 이게 있는데 텍스트 파일이 안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텍스트 파일이 안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단순 텍스트 파일로요? 단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려면 굳이 이렇게 이런 그 도큐멘트 없어도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냥 단순 텍스트로 저장해도 되죠. 굳이 워드로 저장 안 해도. 단순 텍스트로 저장하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한글에서 독스 파일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열어보시면은 아마 잘 될 거고. 저에게 보내주신 파일을 제가 열어보는데 잘 열려요. 제 컴퓨터에서는. 만약에 한글이 깨지면은 아래 한글에서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래 한글에서도 MS 워드 파일 열리거든요. 독스 파일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행 결과 텍스트가 항상 이거하고 똑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mp3 파일, 그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챗 GPT 이용해서 뭐 요약을 한다든가 키포인트나 액션 아이템을 추천한다든가 감성 분석 등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화할 수까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